세포를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말기암에서 살아오시고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세포의 체질을 이제 개선하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왜 병이 갖고 계신 분들은 아까 이제 후속 유전학에 의해서 세포가 체질적으로 병드는 체질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4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이 체질을 개선하는 법을. 일단은 그거보다는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졌는지, 뭘로 만들어졌는지, 세포가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세포는요, 뭘로 만들까요? 음식이에요. 음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요. 두 번째 세포는 또 뭘로 만들어질까요? 4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음식, 두 번째 마음, 세 번째는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가 온도입니다. 온도. 나의 어떤 흐름, 전체적인 혈액순환이라든가 대사 능력이라든가 소화기 능력이라든가 이런 흐름에 의해서 또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하냐, 병이 오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포를 이루는 4가지의 어떤 구성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연의학적인 거 그리고 또 의학적인 히포크라테스 시대에는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우리 몸은 음식, 마음, 습관, 온도에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것을 바꿔야 치료가 돼. 지금으로 얘기하면 생활 습관의 이야기라고 지금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가 만병의 근원은 악액질인데 그 악액질을 4가지 체질로 나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 체질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4가지 체질을 병든 4가지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바꾸는 과정은 이제 너무 심플해지죠.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뭘 바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음식을 바꿔야 돼요. 자기한테 딱 맞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연의 본성에 맞게 본인의 자연과의 어떤 균형 조화를 이루게끔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들어가는 그런 음식을 갖고서 건강한 체질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포는요, 원래 건강한 세포들은 무조건 자연식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자연식을.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자연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연식 뭐죠? 9가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그런 식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이 자연식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공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겨요? 입은 좋아해요. 입은 좋아하는데 세포는 병을 치료하는데 좋은 체질로 가는 데 있어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병이 된다는 거죠. 정제 가공한 탄수화물, 흰쌀밥도 들어가고 흰 밀가루로 만드는 것들, 흰 설탕, 여러분들 건강에 좀 안 좋다는 것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2차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공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는 해롭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빵, 과자,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빵, 과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은 3차 가공식품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 많이 먹으면요, 그냥 혈액이 말 그대로 탄수화물 덩어리잖아요. 끈적끈적해지는 거예요, 피가. 이걸 우리가 탁한 혈액, 아까 얘기한 악액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끈적끈적한 피가 이 속에서 흘러 들어간다고, 세포가 그걸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세포가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이것을 개선하는, 이 세포의 체질을 개선하려면 첫 번째 음식을 바꾸셔야 된다. 아프신 분은 바꾸시고, 조금 덜 아프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렸다 바꾸시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하여튼, 동물성 단백질이라든가 지방, 이런 것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죠. 과다 섭취했을 때는 이 세포가 싫어하는 이 활성산소 같은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세포 속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걸 태우잖아요. 그때 끓음이 많이 나게 하는 이런 식품들이 이때 가공식품들, 특히 이제 동물성 단백질이나 이런 지방들을 많이 먹었을 때 이런 다량으로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또 그런 걸로 인해서 피가 탁해지고 활성산소가 많아지고 이걸로 인해서 병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포의 체질 개선하는 첫 번째 이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마음이에요, 마음. 히포크라테스 시대부터 이 원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세포의 어떻게 보면 체질 개선하고 우리 병을 치료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자연의 본성에서 벌어지면
병이 가까이 온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의학을 만들기 시작했죠. 특히 마음의 본성. 마음의 본성은 뭘까요? 여기서 멀어지면 여러분들 병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여러분들 멀어지면 세포는 당연히 병드는 체질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여튼 세포의 체질을 개선하려면 두 번째,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사시면 돼요.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세포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은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의 본성은 뭐냐면 길란 길로 가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병을 만드는 습관을 갖고 계셨다면 그건 계속 그 습관으로 가게 돼 있어요. 습관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라고 의지를 박용해서 또 해도 과거의 습관으로 또 가는 이유는 본성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길란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튼 이 과로하는 습관, 정신적으로 막 피로해지는 습관, 이런 긴장된 삶을 사는 습관, 이런 것들을 바꿔야만이 세포의 체질이 개선된다는 거예요.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습관을 바꾸려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로 노력해도 쉽게 해결이 안 돼요. 다시 작심삼일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은, 이것은 뭘 바꾸셔야 되냐면 이 습관은 우리 몸에 다 기억이 돼요. 어디에 기억되냐면 호흡에 기억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호흡 습관을 한번 자기 것을 보셔야 돼요. 자기가 호흡을 급하게 하는지 짧게 하는지 이걸 보시면서 이 호흡 습관을 바꾸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습관에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금까지 긴장된 삶을 살으셨다면 아마 호흡이 짧을 거예요. 깊이도 짧고 호흡의 어떤 길이도 상당히 짧아질 뿐만 아니라 호흡의 숫자도 많아야, 제가 연구한 걸로 의하면 2초 넘기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호흡할 때. 특히 암 환자들은 1초, 즉 3초를 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누워 계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1초 하고 있어요. 이것을 최소한도 10초 하는 이런 훈련을 좀 쌓으시면 나도 모르게 그 바쁜 거, 화나는 거, 막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이 호흡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이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은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세포의 그 미토콘드리아에서 끓음 안 만들고 잘 우리 에너지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이 호흡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제 방법까지도 이게 이제 2500년부터 사용해 온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종교적이나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못했는데 현대 통합의학에 오면서 이런 방법들이 지금 의료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사용되기 시작된 거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세포의 체질 개선이에요. 건강한 체질로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호흡만 잘해도 세포를 건강한 체질로 바꿀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온도예요. 온도. 체질 개선 네 번째는 온도를, 우리 몸의 온도를 바꿔야만이 세포의 체질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 1도만 오르면 세포는 병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병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세포의 체질이 완전히 건강한 체질로 바뀐다는 거예요. 체온 1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특히 암 환자, 포함이 난치병 환자들은 1도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이게 결정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체온 1도를 올리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알아요.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은, 체온이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특히 체온이 몸 안에서 균형, 조화,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체온이 차갑다는 얘기는 뭐 다 되면은 비슷해요. 안의 온도는 손발 온도가 차가운 거예요. 그리고 아랫배의 온도가 차가우면은 체온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데, 수족냉증, 하복부댕 이렇게 된 사람은 거의 다가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그 세 가지 원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상으로는 너무 피곤해요. 너무 또 손발이 차가웠고, 특히 발이 차가운 분들은 화가 자주 나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런 증상들하고 분노가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체온이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위로 막 뜨는 거예요. 원래는 체온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발이 따뜻하고 머리가 시원해야 되는데 그게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세포가 상당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방법은 너무 심플하죠. 모세혈관 개선하면 돼요. 모세혈관을 개선하는 방법. 이것을 위해서 자연의학자들이 정말 많은 방법들을 연구해 놨어요. 일본의 그 니시가초조는 니시의 6대 운동. 다 이거 손발 따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랫배하고 손발 따뜻하게. 6가지 운동법. 특히 모관 운동, 모세혈관 운동을 통해서 모세혈관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이런 운동법.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그 자연의학자 로브리 박사 같은 경우는 경험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이제 풍욕과 냉온욕을 통해서 이런 모세혈관의
피부 전체에 있는 모세혈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더라. 뭐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고요. 예, 지금은 이제 풍욕과 냉온욕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들도 쓰지만 대부분 이제 암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자연의학적인 운동 방법들인데, 이거요. 일반인들도 해보시면은 정말 면역력 좋아져요. 감기 같은 거 달고 다는 사람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요즘 특히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돼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뭘 쓰나요? 이제 그 통합의학을 하는 특히 암을 치료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체온 1도 오르기 위해서 고주파 온열료법 쓰시잖아요. 요즘은 또 전신 온열료법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비슬토요법 다 이 체온 1도를 올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병원에서 급할 때 그냥 쓰는 거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어떤 이런 체온을 올릴 수 있는 모세혈관의 어떤 지압법, 여러분들이 걷기, 아까 얘기한 풍용냉온욕, 니시의 6가지 운동 이런 걸 통해서 흐름을 좋게 해서 체온을 올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세포의 체질은 개선이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하여튼 4가지 방법, 여러분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포를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건강의 문제, 특히 암 환자 같은 경우,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병들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병원 치료를 병행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말기암에서 살아오시고 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연이다 해가지고서 산속에 안 들어가셔도 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운동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질을 개선하시게 되면은 좋은 치료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이것이 이제 또 그 슈바이처 박사가 말한 그 내 안에 100명의 의사가 있다, 현명한 의사가 있다, 내 안에 100명의 현명한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세포의 체질을 개선해 주시면 병은 그 세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만 하지 않으면. 그런 치료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세포의 체질 개선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